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라미 세티라고 미국 분이 지으신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인도계 미국인이시고요. 인도인이신 부모님 밑에서 금융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미국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제도들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401k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같은 것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에는 HSA라고 해서 좀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국내 역자가 국내 현황에 대해서도 좀 비교해서 정리해 놓아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미국의 현실과 좀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는 법은 똑같습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창업하는 길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길인데요. 이 부분은 이 책에서는 창업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월급쟁이로서 부자가 되는, 또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에 대한 것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것, 지출을 관리하는 법, 이러한 테크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대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출 제도도 우리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출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은행에 이자를 많이 대야 되고 그러면은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갖는 것을, 집을 소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가르치고 있고,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소유하는 그런 일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살 때 좋은 점은 우리가 현금으로 사지 않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사용해서 대출을 레버리지로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을 사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이제 지출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출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써야 될 것들을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무엇에 돈을 써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해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투자할 돈을 먼저 정해놓고 그 돈이 제일 먼저 자동이체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을 투자하게 하다 보면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게 되는데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아하는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을 모두 누리다 보면 사실 월급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 계획을 잘 세우고, 왜 내가 소비 계획을 잘 세워야 하냐면 조기에 은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노후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60이 넘어서 은퇴한 이후에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몸이 노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 이전에 했던 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은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은퇴한 이후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투자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벌었던 그 수입만큼 내가 투자한 돈에서 벌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가 지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투자를 하기 위한 그 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요. 미국에 비하면 신용카드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해외여행도 공짜로 보내주는 이런 혜택들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일정 소비액의 일정 포션을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그 돈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마일리지 카드 같은 경우에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를 쓰면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혜택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드론이 있는데요. 카드론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카드론을 쓰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신용론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금지해야 할 그런 기술이고요. 가급적이면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캐시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그래도 마일리지 카드라든가 캐시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혜택이 있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것은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15% 정도 연이자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신용 점수 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출 관리하고 대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 저축,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QQQ나 이런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8% 이상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이자율이 높고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개인연금 저축하는 겁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이제 한도가 올라가서 1인당 연간 600만 원까지 저금을 하시면, 개인연금 저축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IRP 계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연간 3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합해서 개인연금 저축과 IRP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1년 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900만 원에 5,500만 원 연봉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연말정산할 때 100만 원 이상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세금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또 그것이 상승하는 그런 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펀드로 인한 수익률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좋은 제도이니까 월급쟁이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 개인연금 저축과 IRP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대신 만 55세가 될 때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55세가 된 이후에 내가 5년 이상 20년 사이에 지정을 해서 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을
한 3.5% 정도의 저렴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해서 꼭 가입을 해서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는 이제 401K라든가 IRA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이제 한국에서는 개인연금 저축, 그 다음에 IRP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401K 같은 제도가 한국에도 있는데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보통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원의 계좌에 적립해 주는데,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DB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형이라고 하는데, DC형으로 회사에 신청을 하면 내가 분기마다 퇴직금을 직접 내 계좌에 받아서 그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퇴직금도 퇴직한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 혜택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개인연금 저축 IRP,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큰 목돈이 되고 세금 혜택적으로도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펀드 상품을 제가 좀 알아야 됩니다.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ETF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서 이 개인연금이나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거기에 돈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주식이 위험하다고 그런 지식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 제도를 쉽게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잘 안 바뀔 것 같고요. 개인연금은 제한이 없는데 IRP 계좌나 DC형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30%를 안정적인 그 펀드에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채권이나 정기예금 이런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70%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면 30%는 좀 위험성이 낮은 채권, 정기예금에 투자하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부에서 제한할 게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펀드에서도 개인연금이나 IRP나 DC형 계좌에서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금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진국이 아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기본적으로 이 개인연금 저축 IRP는 연간 900만 원 한도를 꼭 채워서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최소한 급여의 10% 이상, 많은 분은 50% 이상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연금 저축도 당장 시작하셔야 되고 주식에 대한 투자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나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해야 되지? 그거는 주식을 당장 사서 공부하면 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될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군이 어떤 것인가, 어떤 회사가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어떤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서 1년, 2년 안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 이후에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산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 그 금액을 적립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제가 30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 집을 사지 않고 그 집 사고 그 외에 부채를 상환하게 쓴 돈을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값보다 몇십 배 이상의 금액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집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집에 투자하고 보니까
주식으로서 그런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주식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었는데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것보다 좋은 회사의 주식은 10년, 20년 후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도 여러 산업의 섹터를 좀 골라서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세금에 대한 혜택이나 경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산업이 부침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IT 섹터가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융 분야가 좋기도 하고, 이런 부침이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산업 섹터별로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좀 비중을 조정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80% 이상, 9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내 돈을 자꾸 불려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면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채권 등의 안정적인 그러한 곳에 좀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주식시장이라는 거에 평균적으로 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처럼 굉장히 어려울 때는 주식이 뭐 30% 이상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뭐 평균으로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한 이후에 삶을 살다 보면 그런 30% 1년의 폭락을 겪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비중을 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내 몸으로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돈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의 주식은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합니다. 이게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면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좋으면 책을 읽으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봉사활동하는 것이 좋으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여행을 하는 것이 좋으면 여행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퇴할 시점이 되고 나서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나는 계속 돈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부자가 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뭐 부자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파이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길은 내 1년에 쓰는 생활비의 25배 이거에 내 돈이 투자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파이어 넘버가 되는데요. 그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연간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내가 한 4% 정도의 그런 투자 수익을 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내가 1년에 쓰는 생활비의 25배가 시스템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 뭐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 그리고 주식에 그 금액이 투자되어 있으면 나는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그런 것이고, 물론 이제 집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다든가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임대 수익까지도 감안했을 때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생활비의 25배가 투자가 돼 있으면 거기는 이제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대출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